정치권은 선거구 획정과 또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집안 싸움에 더 매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치, 사회 현안들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먼저 어제 끝난 시위,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평화적으로 끝났다라는 말을 붙이던데 저 시위에다가 평화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라는 건 당연히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과거의 시위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어제 상황을 놓고 예. 이제 민노총이나 아니면 전농 시위를 주최한 측에서는 어제 상황을 그야말로 평화적 시위를 이끌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11월 14일 날 시위한 것이 사실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었지 우리가 폭력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시금석, 잣대 네. 비슷하게 어제 시위를 활용한 것이죠. 네. 그러려면 만약에 어제도 뭐 폭력이 등장했다든가 하면 거 봐라 너희는 폭력성은 도대체 감출 수가 없구나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을 걸 우려해서 예. 본인들이 뭐 무슨 감시를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예. 거기다가 조계사 스님들 나와서 또 감시하고 무슨 국제인권본부 뭐 이런 데서도 다 감시하고 심지어는 야당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야 이게 평화 시위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국민들 사실 머릿속에는 근데 어제 요구사항이 뭐였지? 시위는 사실은 요구사항이 뭔지를 그게 중요한 설득해야 거죠. 되는데 그렇죠. 어제는 예. 평화냐 아니냐만 가지고 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시위는 철저하게 11월 14일 폭력 시위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 위한 일종의 위장 평화 시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위를 계기로 해서 그럼 앞으로 시위가 계속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보신다고? 네. 왜 그러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거는 그야말로 11월 보여주기 14일 위한 건 물타기 시위였다.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위를 또 계속 할 거예요. 민노총이. 할 경우에 아마도 이제 이런 그 평화적이라는 그런 강도가 점점 더 이렇게 흐려지면서 민노총이나 전농 같은데 그 원래부터 시위를 하던 본색 그게 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다음번에 나타날지 그 다음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시위 주최 측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읽은 거죠, 일단은. 이번에는 그런 거죠. 이번에는 그런 거죠. 국민 여론도 예. 안 좋지만 국민 여론 안 좋다고 그래서 저분들이 평화 시위를 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오로지 첫 번째 목적은 11월 14일 폭력 시위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어제 시위를 그렇게 이끌고 간 그런 것이고 것이다. 앞으로 시위 때마다 그럼 조계종 뭐 화정의원 스님들이 나와서 거기 저 무슨 인간띠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질은 바뀐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사실 오늘 이제 조계사에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결자 해지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평화 시위를 했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야 있어야 할 명분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그 수배자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수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12월 범법자고. 15일 날 예.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뭐 지휘를 하겠다 이런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마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조계사에서 뭐 이렇게 쫓아내는 모양새를 갖긴 쉽지 않으니 예. 그 한상균 위원장 스스로가 결자 해지해서 뭐 걸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그래서 조계사는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직접 경찰에 나가는 게 제일 그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그 계속 도망자 신세로 무슨 뭔가 전국적인 집회를 지휘하는 무슨 뭐 이게 지금 혁명 상황도 아니고 마치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해지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 여러 가지 조계사도 괜찮고 그다음에 민노총도 괜찮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한상균 위원장이 할 만큼은 했다. 뭐 일말의 그런 어떤 뭐 생각이라도 네.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른 데로 도피를 하거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거나 이러면 대한민국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알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앉아서 계속 공권력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 현행법인데도 체포를 안 한 상황이 된다면 예. 국가가 뭐가 되겠어요? 이런 측면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이제 일부 시위꾼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위 현장에 나가서 쇠파이프 한번 휘둘러 줘야
이거 시위 한번 하고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14일 그 폭력 시위의 물타기를 위해서 어제는 충돌 없이 진행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의 시위는 정말로 국민들의 여론도 따갑고 불편하고 앞으로는 좀 제발 좀 지도를 하는 지휘부에서도 시위를 저렇게 이끌어야 돼.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시위는 그 국민들 그리고 뭐 특히 소외받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항의 표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것이 또 한편에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축제의 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위 문화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고 그 변화하는 시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위장 평화 시위라고 표현을 할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미 그 시대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러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종편 같은 데서 생중계를 하잖아요. 예. 그 생중계를 쭉 해버리기 때문에 뭐 변명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 경찰이 강제 진압한 측면과 그다음에 폭력 시위한 측면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국민들의 시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위를 하는 단체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위의 본 목적은 사라지고 평화냐 뭐 폭력 시위냐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그래서 어제도 폭력 시위, 그러니까 평화 시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것만 조마조마하면서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는. 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는 별로 보도가 되지 않는 이런 네.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위가 뭐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현 정권에 대해서 항의 표시할 분들은 항의 표시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일부 시위하는 분들 중에 적어도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주민등록증을 뭐 이렇게 자르는 퍼포먼스를 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뭐 박근혜 대통령 하에 국민은 되고 싶지 않다. 아, 대통령을 5년 만에 한 번씩 다 바뀌는 겁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정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예. 어저께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한 전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1월 14일 날 이 TV를 통해서 다 봤어요. 그 다 폭력의 봤습니다. 현장을.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이 어저께 조계사에 앉아서 왜 CCTV를 통해서 영상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14일 시위는 폭력이 아니다. 민중의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민중의 분노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민중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게 시위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폭력 시위가 없어질 것 같진 않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시위는 어저께처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네. 이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과거 사례도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네.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그 의원들이 나와서 그 평화 시위를 이끈다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표도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지난번 11월 14일 시위에 대해서 과잉 진압에 대해서만 비판을 했지 폭력 시위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도 막고 평화 시위로 이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11월 달의 시위가 폭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반에는 경찰만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양비론식으로 나갔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1999년에 그 당시 경찰청장 하시던 이무영 경찰청장이 무석무탄을 제의한 적이 있어요. 무석무탄. 그러니까 뭐냐면 돌을 안 던지면 체류탄 안 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똑같아요. 만약에 쇠파이프 들고 뭐 차벽 부수거나 폴리스 라인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경찰이 살수차를 쏴서 물을 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쪽에서는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네. 대항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아니 경찰이 뭐하러 그 힘들게 저 물대포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쏘겠습니까? 저쪽에서 시위를 해갖고 이 차벽을 무너뜨리고 자꾸 뭐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저께 폭력 시위 안 하니까 경찰이 물 한 방울 안 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결국은 폭력 시위 여부가 먼저지 경찰의 진압이 먼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자꾸 경찰의 진압을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본말전도죠. 그렇게 해서 야당도 그 부분에 관해서 시각을 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이겁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당 얘기입니다. 김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 의원이 10시 반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번 기자회견에서 탈당 정도 수위의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정치인, 지도자라는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결단도 없는 이렇게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느냐라는 비판받을 것 같습니다. 그 예상보다 빠른 반응을 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에 그러니까 소위 무난 그 대결 구도가 좀 지속되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좀 피로감이 쌓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총선 앞두고 저거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오기 전에 좀 몇 군데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 아마 뭐 탈당까지 언급하는 얘기까지는 안 나갈 것 같고요. 단 문재인 대표가 혁신전당대회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10개 개혁안을 수용한 측면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반박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명시적으로 사퇴라는 단어를 써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며칠 정도 이내에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굳이 본인 입으로 어떻게 뭐 무슨 탈당을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중대 결심이 뭔지는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적어도 1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아무리 왔다 갔다 몇 번 뭐 탁구공처럼 지금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한두 번 정도는 더 그런 상황이 돼도 결국은 12월 이내에는 정리되지 않겠느냐. 네. 상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표는 지난번에 48%를 득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몇 퍼센트만 더 더하면 친노 다수파가 이대로 밀고 총선과 대선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안철수 대표와 비주류 그다음에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은 예. 친노 다수파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총선도 어렵고 대선도 어렵다. 네. 그 48%도 안철수 전 대표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있었던 네.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거다. 네. 바닥 민심이라는 게 저도 그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네. 여러 통화의 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전화가 와서 이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간다면 네. 차라리 새누리당 찍겠다. 뭐 이렇게 네.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바닥 민심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표의 강경한 그 본인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게 네. 멀어진 호남 민심을 다시 껴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네. 저는 거기에 좀 회의감이 든다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는 거부를 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강하게 뭐 탈당이나 이런 쪽으로 시사하기는 좀 명분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건 사실은 지난번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혁신전대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다는 의미는 그래 이제는 그래 그러면 자 들어와서 당에 와서 나랑 같이 하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가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더군다나 명분을 가지고 나가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하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갈 테면 나가라라고 통첩을 했지만 나갈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이 약해지잖아요. 명분이 약해지는 데 가서 나가면 네. 결국은 동조자들이 별로 없게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나가봤자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뭐 도모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는 나갈 테면 나가라고 하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그 탈당 명분을 자꾸 줄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네. 되면 안철수 대표가 입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를 하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아마도 예. 그 혁신안, 본인이 얘기한 혁신안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인 게 자기 걸
완벽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본인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탈당 명분을 또 자꾸 축적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죠. 예.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지금 문재인 대표의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면 네. 당내에서 몇 명은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그게 받으시죠? 이제 몇 명은 나갈 거는 그건 버리는 카드고 이제 많이 못 나가게 예. 이렇게 막 원내 교섭단체 정도가 떨어져 나가면 완전 분당 아닙니까? 네. 그렇게 못 나가게 계속 그 명분을 그 빼앗는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제안들 것이다? 작업 이걸 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병목 월간조선 편집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